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두 번째 수업입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시간에 체포영장에 대한 절차를 정확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체포영장의 신청 및 청구인데요. 검사는 경찰관이 이제 검사에게 신청을 하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합니다. 청구하면 체포영장을 받아 피해자를 체포할 수가 있는데요. 체포영장 청구권은 검사에 있죠. 지금 우리 그 가장 큰 문제가 영장 청구권이 모두 다 검사에게 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막강하게 검사에게 권한을 주었으며 영장 청구권을 지금 경찰에게 가지고 와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하게 헌법에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있다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왜 이렇게 검사에게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고 지금 이 검사의 어떤 권한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가장 큰 권한이 하나가 영장 청구권입니다. 또 하나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경찰관이 검사를 처벌하거나 또 경찰관이 고위공직자를 어, 영장을 청구할 때 영장이 반려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게 돌려주든지, 즉 경찰관도 영장 청구권을 갖고 검사도 영장 청구권을 갖든지, 아니면 경찰이 영장 청구를 하고 검사는 기소 권한만 유지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그 수사 서류 조작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검사임에도 불구한 검찰의 그 임 부장 검사가 어, 서류를 조작한 검사를 체포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적 있죠. 이러한 그 검찰의 어떤 막강한 영장 청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에 대해서 영장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거나 반려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하루빨리 영장 청구권은 좀 나눠줘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그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체포영장 청구는 서면, 체포영장 청구서라는 서면으로 해야 되며 체포의 사유 또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왜 이 체포영장을 해야 되고 사유가 뭐고 그 필요한 부분이 뭔지 이런 소명 자료를 제출해서 체포영장 청구는 서면으로 체포영장 청구서에 의하여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 체포영장 발부인데요. 체포영장 발부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다고 했죠. 그러면 영장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죠. 그죠?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나 기각 영장에 대해서 체포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불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불복 방법은 없다. 따라서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그렇게 취소도 안 되고 지금은 불복 방법이 없다. 이 불복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은 최근 공무원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불복할 수 없습니다. 체포영장의 방식은 자, 영장의 유효기간은 일주일로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장을 마음대로 한번 발부받아가지고 기간을 마음대로 늘린다면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영장의 유효기간은 일주일로 합니다. 일주일. 자, 일주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발부받아도 그 도주라든지 불출석 또는 출석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체포영장 하는데 지명수배자 이러한 지명수배자는 그 지금 A 수배를 가지고 있는 수배자는 체포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영장 7일이지만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7일 이 7일에 영장 청구를 할 때 판사에게 아예 이 사람은 잡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은 너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판사들은 이 영장의 유효기간을 뭐 1년 또 많게는 20년까지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명수배자이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마다 1년마다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 자체를 처음에 일주일이지만 아예 발부받을 때 이 사람은 수배자로 잡기가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1년에서 20년까지 영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체포영장을 20년까지 뭐 이렇게 주는 판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잡아들여야 이거죠. 그래서 공소시효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이 기간에 적극적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여러분들 기본은 7일이지만 체포영장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인데요. 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영장 청구권과 집행권은 총 담당은 검사죠. 그래서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체포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죠. 이런 부분은 뭐냐면 체포영장을 검사가 청구하고 발부받아서 경찰관에 주면서 집행하라고 그러죠. 이걸 지휘라 합니다. 지휘. 자, 우리는 그러면 범죄 사실을 고지하고 우리가 집행할 때에 상대방을 체포할 때 피의 사실, 당신은 사기 20억 사기 혐의로 당신을 사기죄로 체포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해야 되겠죠? 고지하면서 체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장을 제시해야 됩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해서 집행하는 방법이 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어제 어, 체포영장을 가지고 홍길동이 A 수배자한테 갔는데 수배자를 체포를 못했어요. 도망을 다니고 또 집에 들어오는 날이 불규칙하고 해서 체포를 못했는데 그래서 체포영장을 사무실에 두고 퇴근하다가 밤에 우연하게 이 홍길동 A를 본 겁니다. 그럴 때 영장 없이 긴급하게 이 사람을 체포한다. 긴급 체포, 긴급 집행.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하여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해서 당신은 사기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리고 집행했다. 이렇게 고지를 하고 긴급하게 영장을 집행합니다. 긴급 체포와 집행을 다른 이유가 영장 집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장 집행. 그래서 영장이 없는 경우에는 발부되었지만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긴급하게 집행을 합니다. 긴급하게 집행을 하고 집행을
완료한다면, 즉 집행해서 이 사람을 경찰서에 데리고 간다면 사무실에서 체포영장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영장을 긴급하게 집행을 하고 데리고 가서 사무실에서 체포영장을 보여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긴급 집행을 합니다. 원래 우리 영장은 일반 체포영장을 보여주고 집행하지만 영장이 없을 때는 이렇게 설명한 대로 영장 없이 긴급하게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체포 후의 절차인데요. 우리가 이제 영장으로 체포했단 말이에요. 체포해서 사람을 잡아서 수사국에 이제 데리고 왔겠죠. 데리고 왔으면 경찰서에서 이 피의자를 데리고 있는 기간이 48시간이죠. 48시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데리고 있으면서 조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가족들은 난리 났겠죠.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에게 지체 없이란 거는 바로 데리고 오자마자 바로를 지체 없이라고 합니다. 서면으로 등기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화도 해주고 구두 및 전화도 하고 서면으로 가야 되는데 반드시 서면은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에 별표 하나 할게요. 지체 없이 서류를 보내준다. 서면으로 등기 우편 봉투에 등기로 해서 많이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등기로 보내줘야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안 하겠죠. 갑자기 없어졌으면 가족들이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하기 때문에 잡아오자마자 바로 전화해주고 지체 없이 꼭 서면으로 통보를 해줘야 된다. 다음은 구속영장 신청인데 구속영장 신청은 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한다고 했죠. 청구는 검사가 법원에 하는 걸 청구라고 했죠. 청구는 몇 시간 이내죠? 48시간 이내죠. 그래서 체포한 피의자를 이제 구속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체포영장에서 잡아오잖아요. 48시간 동안 조사해보니까 죄질이 안 좋아요. 죄질이 너무 안 좋다. 안 좋아서 구속영장을 경찰관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죠. 청구하는데 사람을 몇 시간 안에 데리고 있을 수 있죠, 우리가? 48시간이죠, 이틀. 48시간 안에 법원에 청구만 하면 돼요, 청구만. 즉, 우리가 48시간 동안 사람을 데리고 있는데 46시간에 2시간 남겨놓고 검사가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이건 적법하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48시간 안에 풀어줘야 되는데 영장을 청구했다면 이 청구하는 기간부터 영장의 발부 기간까지는 시간을 계산 안 합니다. 48시간에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영장에 대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통보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영장을 청구했다면 48시간이 넘어가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판사가 이걸 통보해 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교수님, 판사가 만약 여행을 갔다면요? 자,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여행을 갔다면 일주일 동안 계속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법률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장 청구가 되면 즉시 그거를 받은 즉시 통지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즉시. 왜냐하면 사람을 더 이상 잡아놓는 것은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판사는 영장 청구를 받으면 즉시 그거를 검토해서 통보해라 해서 즉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즉시. 지체 없이 즉시. 그리고 판사가 이 사람은 석방하세요. 구속 말고 석방하세요라고 통보하면 역시 뭐다? 즉시 석방해야 된다. 더 이상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즉시 석방한다. 사람을 잡아놓거나 붙잡아 놓고는 즉시라는 말을 많이 쓴 이유가
인권 침해와 관계됐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시에 이행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석방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영장 청구가 판사에 의해서 기각되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 즉시 석방한다. 그래서 우리가 체포 후에 잡아와도 바로 통보하고 바로 청구하고 영장 여부를 청구하고 즉시 판사는 통보해주면 그 통보를 받은 즉시 석방한다. 그래서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체포 후의 절차는 이 즉시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구속이라든지 체포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고 그 상대방 기관에서는 즉시라는 이 용어를 많이 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은 긴급체포를 보겠습니다. 긴급체포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 설명했을 때 현행범위 체포가 있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고 긴급체포가 되겠죠. 긴급체포는 너무나 긴급하니까 체포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체포영장 안에 체포영장 안에 영장 집행이 있었죠. 영장 집행이 있었고 영장이 없을 때 하는 것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하는 게 긴급집행이라고 있죠. 긴급집행. 이런 긴급집행이 있었고 긴급체포란 뭐냐면 긴급하게 체포하는가 보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강도를 수배되어 있는 강도범을 우연하게 길에서 나하고 만났다. 수배되어 있는 강도범을 우연히 만났는데 지나가는데 잡히면 됩니까? 지금 안 잡으면 못 잡죠. 긴급하게 체포하는 것. 이거를 긴급체포랍니다. 설명하면 영장 없이도 바로 체포하죠. 교수님, 영장이 없어요?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해요? 맞습니다. 긴급체포는 이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 게 긴급체포가 인권 침해가 가장 심한 체포다. 긴급체포가 이 사람의 인권을 가장 침해를 많이 하는 체포다. 이게 긴급체포다. 왜? 영장 없이 하니까. 영장 없이 막 잡으니까. 근데 긴급체포 규정을 없애자고 하니 강도범이나 살인범이 옆에 지나가는데 못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체포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없애지 못한 이유는 현실적 필요 때문에 없애지 못한다. 즉 강도범이나 절도범이 있으면 바로 우리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 필요 때문에 긴급체포 규정을 삭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긴급체포. 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바로 체포하는 것. 현행범 체포와 함께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에 뭐가 예외가 인정된다. 영장주의에 예외가 인정되다 보니까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이 긴급체포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긴급체포를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신중하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는 현행범 체포, 체포영장의 체포, 긴급체포는 우리가 현장에서 실무에서 하는 일을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